프로젝트 이도. 그 아기장수라는 설화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그냥 아기장수를 중심으로 보는 이야기면은 이게 300가지 버전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럼 사람들은 도대체 여기서 어떤 매력을 느꼈길래 이 이야기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퍼졌던 걸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구체제와 신체제의 갈등, 이렇게 이분법적인 어떤 대항 구조, 대립 구조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구체제와 신체제, 그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어떤 인물들을 아기장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제에 속해 있지만 신체제를 낳은 바로 아기장수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장수의 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끔 하는 그런 매력이 아기장수에게 있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기장수의 서사를 따라서 또 내가 아기장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의 여정에 참여했지만 이야기가 비극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아기장수가 아니라 아기장수의 부모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어떤 인식, 깨달음이 이 이야기의 비극적인 어떤 결말이 환기시키는 또 다른 얼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아기장수가 아니라 아기장수의 부모. 결국에 이 비극적인 결말에서 깨닫게 되는 우리의 모습? 아니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야기를 즐기는 동안에는 외면하고 싶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닮은 인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어쩌면은 광군이나 임금도 아니고 또 거기에 저항하는 아기장수도 아니고 어쩌면은 방관자이자 신체제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체제 속의 그 삶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순응한 채로 살아가고 그런 관성에 휘말려서 살아가는 어떤 그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들의 삶하고 또 우리들의 모습하고 가장 또 아, 닮아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어, 진짜 좀 구조가 단순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모습을 들춰내는 좀 불편한 이야기에 속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관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아기장수의 부모로서 뭘 방관하고 있는 걸까요? 아기 장수 자체일 수도 있겠고요. 또 아기 장수 자체를 이렇게 허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들도 이제 아기 장수 각편 중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어, 날개 달린 아기 장수라고 하는 그 존재성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존재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아기 장수를 죽이려 온 광군이나 그런 명령을 한 임금으로 상징되는 그런 기존 체계가 아기 장수로 대표되는 어떤 신체제에게 가하는 어떤 폭력성, 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때 뭐 폭력성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상징적인 어떤 폭력이라고 본다면은 신체제의 어떤 개성 또 그들의 어떤 자유로움 상상력 뭐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구체제가. 그럴 때 이제 부모가 방관한다라는 것은 이 구체제가 신체제에 가하는 어떤 이런 상징적인 어떤 폭력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사실은 자녀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이미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도 구체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채 이거를 방관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냥 익숙한 게 당연한 듯이 여기는 그 태도 자체가 새로움이라든가 다음 세대 뭐 조금 더 비약일 수 있겠지만 어떤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짓밟는 태도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뭐 물리적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악플을 단다던가 아니면 뭐 유명인에 대한 좀 이렇게 뭐 비방이라든가 그런 거부터
이제 더 넓게 보면은 어떤 새로운 생각 자체에 대한 허용을 하지 않는 모습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아기장수 속의 부모임을 부정하기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네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좀 쉽게 풀어 보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아까 강풀 작가의 무빙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 주인공이 이제 날 수 있는 초능력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이제 엄마가 이제 못 날게 하는 쪽으로 키우죠. 그 엄마의 모습이 이제 아기장수 속 부모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 네,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기 장수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 무빙 속 이야기에서 비행 능력을 가진 캐릭터, 이 봉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비행 능력은 아버지로부터 받고 또 어머니인 이 미현 역시도 사실은 오감이 발달한 그런 능력, 초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봉석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기 장수의 부모랑은 조금 결이 다르죠. 아기 장수의 부모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무빙 속 이야기에서 아기 장수에 대별될 수 있는 봉석의 부모들은 사실은 어쩌면은 어렸을 적에 아기 장수였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들 역시도 아기 장수로서 각자의 초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았지만 기존 체계에서 제대로 살 수 없었던 거죠. 실패를 경험했던 거죠. 이미 시스템 내에서 그 세계에서 초능력을 가지고서 날개를 가지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미연이라고 하는 봉석의 엄마는 이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체험적으로. 음, 그렇기 때문에 날 수 있는 봉석을 보면서 그걸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기보다는 본인이 이 체계 속에서 날개가 꺾여봤기 때문에 음, 자식 또한 그 날개가 꺾일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부모로서 지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 서사 속, 무빙이라고 하는 서사 속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의 틀이 확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기장수 속에서는 이제 부모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다음 세대를 짓밟는, 혹은 그 다음 다음 세대 새로운 그 싹을 틔워서 키우는 걸 가로막았다면, 무빙에서는 이미 그렇게 해서 짓밟힌 채로 생존한 사람들이 이제 부모로 나오는 거군요. 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극히 평범했던, 새로움을 거부했던, 지극히 평범하지만 폭력적이었던, 그리고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을 생존자인 특별한 사람들도 답습하게 되는, 반복하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무빙에서는 서사 초반부에서는 아기 장수의 엄마격인 미현이 아기 장수라고 할 수 있는 봉석의 그러한 재능 그리고 어떤 능력을 통제하고 억압하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기 장수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후의 서사의 어떤 전개 같은 경우에는 아기 장수를 새롭게 현대적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아기 장수를 비극적인 결말로 가지 않도록 새롭게 다시 음. 쓰기 하는 방식으로 전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빙에서 이제 일반적인 카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강조됐던 그 표현들이, 부모는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듯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조돼서 홍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좀 아기장수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아,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무빙을 본지 조금 오래되어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는 하지만 그 결말부에 가서 보면은 그 2세대들 어쩌면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아기 장수 세대를 지키기 위해 아기 장수의 부모격인 그 부모 세대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음. 관군이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악당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주된 공간, 무빙 속에서 주된 어떤 배경이 되는 공간이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무빙은 부모와 자녀 관계로서 구체제와 신체제를 대응시켰을 뿐만 아니라 스승과 제자,
그래서 학교 속에 있는 그 선생님들 역시 여기서 선생님이 한 명 나오는데, 그쵸. 중요한 인물이죠. 네네. 네. 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도구로서 길러내고 있었던 아기 장수들인데 이 아기 장수들이 본인들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체제에 의해서 희생되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할 때 이 선생님 그리고 부모의 역할, 요 부모와 선생이 협업을 해서 이 아기 장수를 지켜내는 방식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장수에서는 단순히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짓밟히는 것, 그리고 그 짓밟는 주체가 이제 부모로 이제 그려지는 이제 기성세대라든가 구체제가 되는데, 무빙에서는 이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새로운 체제라든가 새로운 세대가 희생당하지 않고 정말 그 자라날 수 있는 여건도 결국에는 그 윗세대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기장수라는 이야기가 300가지 버전으로 이제 갈래가 나눠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흥미를 느끼고 즐거워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지금 그 금쪽이를 보는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좀 약간 공포스럽게 표현을 했다면 무빙 같이 이제 현대적으로 하는 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좀 더 건드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금쪽이를 보다 보면은요, 이제 자녀 세대가 금쪽이로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오은영 선생님이 가끔씩 부모님을 금쪽이의 자리에 놓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스스로 본인의 어떤 양육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또는 본인에게는 금쪽이 같은 면모가 없는지 이렇게 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양육자들한테 제공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아기 장수 이야기는 사실 아기 장수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기 장수를 지키지 못한 또 보호하지 못한 그런 어떤 부모 세대에 대한 어떤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읽는 사람, 보는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얘기들은 이게 그 이면에 어떤 교훈이랄까 뭐 메시지를 좀 강하게 담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기장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네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아기장수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하고 잔인하고 이런 이야기처럼 들려서 좀 약간 거부감도 좀 들고 그랬는데 일부러 좀 불편하게 했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걸 듣다 보니까. 그런데 그 아기장수라는 게 이제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후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회사라든가 어떤 관계든지 나와는 조금 구별되는 다른 세대. 한동안 이제 그 MG라고 불리는 요즘 것들은 이랑 동의어로 표현이 이제 괜히 많이 쓰였는데 그 요즘 것들을 대하는 태도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가끔씩 제가 아기 장수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알고 보니 아, 저는 아기 장수가 아니라 이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또 아기 장수에 해당하는 이제 친구들을 볼 때 날개를 꺾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과연 저게 맞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수많은 아기 장수들의 그 날개를 살짝 이게 금가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게 음, 꼭 부모와 자녀라는 생물학적인 어떤 그 관계 속에서만, 그 구도 속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MZ 세대와 MZ 세대도 사실은 그 세대 간의 그 연령 차이가 꽤 있죠. 그래서 그쵸, M 그쵸. 굉장히 세대와 넓어요. 맞아요. 그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뭐 M세대와 G세대 간의 어떤 그 관계 구도 속에서 어떤 누군가는 또 부모 역할을 할 거고 누군가는 또 아기 장수의 역할에 이게 그 자리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아기 장수의 그 날개처럼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약간은 특이하고 음, 평범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은 늘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그 아기장수에서 그 부모가 가하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이야기 버전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기 장수의 날개를 없애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시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아기 장수가 뭐 마을에서 이제 막 뭐 무거운 걸 들어야 되면 다 해결해주고 막 이러는데 마을 사람들은 사실 뭐 이렇게 좋아하는데 부모는 이제 전전긍긍 항상 한단 말이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그 이제 독특함이라든가 특별함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MZ세대에서 뭐 기사가 나고 뭐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제일 큰 불편을 느끼는 거는 밀레니엄 세대다. 사실 MZ세대가 그 MZ세대라고 표현되는 그 갈등은 말씀하신 것처럼 M세대와 Z세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뭐 기사라든가 그런 칼럼 같은 것도 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다르다고 많이 인식을 했는데 이거를 아기 장수 이야기에 빗대보면 뭔가 비범한 능력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걸까요? 뭐 아기 장수의 날개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해석은 조금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범한 능력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특이함일 수도 있고요. 그 비범한 능력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떠올리는 것은 뭐 영재나 천재들이 아,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 날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의 스펙트럼도 꽤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비범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사소하게는 뭐 상상력이라고 할 수 음, 있는 것들, 그리고 남들과 조금은 다른 행동들.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굳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데 필요 없는 능력들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또는 이 시대가 요구하지 않는 그런 능력들, 그런 음, 능력들을 발휘할 때 사람들은 보면서, 나와 같은 세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지? 라는 그런 음.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은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동질적인 것들을 많이 공유하는데 그 중에서 이질적인 것들이 딱 눈에 띄었을 때 그 이질성이 더 이렇게 부각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해주신 MZ 세대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M세대와 뭐 Z세대와의 어떤 그 갈등 역시도 사실은 MZ 세대로 같은 그룹에 묶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질성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이질성을 두고서 더 이렇게 갈등의 지점들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아기장수의 그 날개 역시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불안이라는 게, 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 불안이라는 거를. 사실 오늘 이야기랑은 조금 벗어나 있긴 한데, 와, 이 불안이라는 거를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아기 장수 부모로서, 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지금 좀 계속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그 불안, 그리고 부모 세대가 오히려 이제 아기 장수의 그 날개를 가깝지만 더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보면서 나와 닮은 점을 많이 찾고 또 음, 때로는 부모의 욕망을 자녀에게 투사하고 투영하면서 동일화의 그 전략을 심리적인 어떤 동일화의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행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모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녀를 볼 때, 또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거기서 오는 어쩌면 이질감이나 낯섦, 그리고 못마땅함이 음, 완전 남하고의 관계에서보다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도 부모와 이제 자녀의 관계로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만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그 이질감이 크게 느껴질 거고, 또 이거를 좀 약간 뭐 회사라든가 그런 상황에 적용을 하자면, 나랑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포지션에 후배가 들어왔는데, 아니, 왜 얘는 이걸 못해? 나는 이걸 당연하게 했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거 하고 있어?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또
나는 하는데 얘는 못해일 수도 있고요. 왜 내 방식대로 안 하지? 같은 그쵸. 그게 더 업무를 하고 크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왜 이 친구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지? 이라고 생각이 들 때, 분명히 나랑 같은 지점을 공유하고 있는데 마치 부모 자녀는 같은 피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의 어떤 사고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음, 방식으로 이제 자녀가 따르지 않을 때 또 업무에 있어서도 같은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데 내가 하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좀 다른 방식으로 임할 때 조금 더 그런 어떤 낯섦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음, 통제를 하게 된다던가 음, 억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부모가 음. 자녀를 대할 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선임이 후임에게는 일을 가르쳐 준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기존의 시스템, 기존의 체계, 기존의 음. 방식을 약간 고수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김지혜 박사님과 함께 아기장수라는 좀 그로테스크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한국형 판타지라든가 그런 틀로도 볼 수 있지만 정말 일상에서의 선배라든가 뭐 부모라든가 조금 더 산 사람으로서 그 다음 세대를 보는 마음가짐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생각해 볼 점이 많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웬만한 이야기는 이제 다 나눈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못다 하신 얘기가 있으실까요? 어, 못다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 주변에 아기 장수가 없는지 또는 내 안에 아기 장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음, 기존의 방식대로 어떤 부모라고 상징되는 또 광군이나 임금으로 상징되는 그런 방식으로 사유하고 또 그렇게 체제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우리 안에 또 아기 장수가 있고 정말 우리 주변에는 또 나와 다른 삶을 살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삶을 읽어 나가는 또 수많은 아기 장수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나의 어떤 외부의 아기 장수 또 나의 어떤 내부의 그런 아기 장수를 그 날개를 꺾지 않고 조금은 살려둘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내 삶들을 돌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